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계유일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계유일지가 2022년 이민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유일지가요, 이민년을 만난다는 것은 이 계유일지의 계수하고 이민년의 임수를 먼저 보는 거죠. 천간과 천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계수가 임수를 만나는 건 겁재를 만나는 거예요. 겁재는요, 늘 얘기하고 있지만 겁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겁재는요, 승부욕이에요. 겁재가 사주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차이가 크거든요. 겁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기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겁재는요, 싸우겠다는 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자세,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투닥투닥 진짜 현실적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요. 남보다 더 노력해서 성공하겠다, 열심히 살겠다,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마음. 그것은 성실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경쟁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질투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겁재가 있다는 것은 라이벌이나 경쟁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겁재가 있는 사람은요, 라이벌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겁재가 사주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발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요. 많은 명식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면 겁재가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겁재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많이 더디더라고요. 그 차이는 제가 겁재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학우님들 겁재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계유일지가요, 이민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신강할 때 겁재는요, 탈재가 되고요. 이 재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경쟁자가 되지만 사주가 조금 신약할 때는요, 겁재만큼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요. 재를 창출하고 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천군만마 이 세력을 얻는 거거든요. 비견보다 겁재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겁재는 경쟁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옴으로 인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발전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겁재가 오는 운에는요, 일정 기간은 손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싸움이 다 끝나고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 재물을 나눠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겁재가 오므로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발전하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사귀어도요, 같은 또래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사귀면 그렇게 발전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친구를 만나는 거지만 나보다 우위에 있거나 나보다 다른 성향의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극받고 발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겁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육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유일지가요, 이민년에 임목을 만나면요, 수생목 하면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을 만난 겁니다. 자, 이 상관이 그냥 있는 상관이 아니잖아요. 겁재를 달고 있는 상관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수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겁재가 되죠. 그렇지만 이민일주 혼자로 봤을 때는 식신을 달고 있는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유일주의 임목은 상관이긴 하지만 식신의 기운을 달고 있는 겁재라는 겁니다. 계유일주가 이민년을 만나면요, 일단은 편법을 써서라도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상관의 기운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관은 오리지널 완벽한 상관이 아닙니다. 변색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관이죠. 임수가 달고 있는 임목은 식신입니다. 계유일주가 보는 임목은 상관이죠. 원래 갖고 있는 기운이 식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관이라는 거예요. 운을 볼 때요, 임일간이 상관을 만나는 거하고요, 또 양일간이 상관을 만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상관운을 만났으니까 관을 극할 것이다. 무조건 상관운을 만났으니까 일탈을 할 것이다. 기존의 틀을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관도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수가 생하는 상관이 있고요, 금이 생하는 상관이 있고요, 토가 생하는 상관이 있고, 이 상관마다 그 개성과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관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관의 기능과 상관의 성질을 설명해서 해석을 하면 큰 오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상으로 봤을 때요, 계수가 임수를 보는 것은요,
큰 바다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또는 유유히 흐르는 계곡이나 강가에 바다가 같이 인접해서 흐르는 그런 모양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수가 다시 임수를 만나는 것은 좋지 못하죠. 뭐 종격인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격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가 부족한 사주 구성에는 계유일주한테 임수가 오는 것은 조력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합니다. 사주가 어떤 크기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새해 운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강하냐 신약하냐가 먼저 판단이 돼야지만 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계유일주의 유금의 지지의 유 속에요. 신금이 있죠. 그리고 이민년의 임목에는 병화가 있어요. 암합으로 병신합을 하거든요. 병신합이 다시 수가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가 많은 이런 일간에 또 수가 더해지고 또 천간에서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수의 기운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지지를 또 달고 있는 거예요. 암합을 하고 있거든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임목과 유금은 원진의 관계예요. 원진살이죠. 원진살은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눈을 흘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여태까지 다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원진살의 기운에 오면 미워지고 옆에서 눈 흘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별운이 올 때도요, 원진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뭐 불화가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은 미혼인 경우 혹은 드러나지 않은 관계, 암합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원진살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계의 연인 관계라든가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암합을 하고 있는데 원진살의 운에서 헤어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진의 기운은요, 부부간의 인연을 볼 때도 보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 혹은 일과 일의 관계에서도 작용력이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 이런 합도요, 6월달이 지나면서 6월이라는 게 이제 음력 8월이죠. 8월이 되면서부터 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나중에 내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 올리겠지만 내정법에서 보면은 합이 풀리는 시기라든가 뭐 변화가 올 수 있는 극이라든가 그런 시기에서 일의 진행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음력 8월이 되면 비밀로 맺었던 관계는 드러난다, 실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라는 기운이 강해지면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화예요. 불. 물은 불을 끄잖아요. 화는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물은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손재나 탈재의 운이 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민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죠. 조직에서 혹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제구설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시다 이러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참고하셔서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